자, 여러분들께 블라복 비치를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아, 시원하다. 네, 점점 블라복 비치의 끝자락으로 오고 있어요. 아, 여러분, 여기가 블라복 비치의 끝이에요. 저 앞에 배들 보이시죠? 네, 저기가 동쪽 바다 끝이고요. 저 앞을 넘어가면 탄비산 비치가 나와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 올렸던 저 앞에 언덕 같은 거 뒤쪽이 탄비산 비치입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년간의 해외 생활과 해외 사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감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국자아재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제가 5년 이상 생활했던 제가 좋아하는 필리핀 보라카이의 생활을 정리하고 일본으로 이주해서 오키나와로 이주해서 제 인생의 제 3막 한번 도전, 세 번째 도전을 해보겠다라는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제가 그 영상 올리고 나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진짜 생각지도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댓글이 지금도 많이 달리고 있는데, 아재님 응원합니다, 가셔서 잘 하십시오, 또 일본 영상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제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응원해 주시고, 아재님 뭐 여행사 차리시거나 뭐 숙박업소 차리시면 꼭 알려주세요, 놀러 갈게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저 여행사하고 숙박업소 하면 대박 날 것 같아요. 기분 그렇고 또 걱정해 주시는 분들, 요즘에 이제 한국과 일본이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걱정해 주신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7개월 동안 한 거의 250개 가까이 되는 영상을 정말 열심히 올렸는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그 영상 하나로. 왜냐면요, 제가 솔직히 여러분께 고백을 하면 최근에 제가 스트레스가 되게 심했어요. 왜냐면 제 구독자 수 대비 조회수가 잘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안 나온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화제를 갖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회수의 편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특정 화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뭐 일본이나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또 조회수가 몇만 뷰씩 나오다가도, 또 어떤 거는 정말 1000뷰도 안 나오는 조회수, 이제 너무 편차가 심해서 제가 그걸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아무튼 저 그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의 그 관심과 사랑과 그리고 응원 메시지를 보면서 정말 여기 꽉 막혔던 채증이 싹 내려갔습니다. 물론 뭐 지금 이 영상도 조회수가 또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많은 분들이 국자아재 행보에 대해서, 국자아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원래 제 계획은 뭐였냐면 내가 왜 일본을 선택했을까요? 라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영상 댓글에 이런 게 많았어요. 아재님 왜 근데 한국은 안 오세요? 한국은 왜 이렇게 제외하셨어요? 라는 댓글이 많아서 그것도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원래 두 가지 영상을 먼저 찍고 싶었는데, 최근에 지금 일본과 한국이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졌죠, 최근 며칠 사이에. 그러면서 요 얘기를 좀 해야겠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타이밍이 안 좋으신데 이렇게 걱정을 해주셔서. 저는 사실은 지금 뭐 일본이 아베, 그 속 좁은 아베 정부가, 저 아베 정부 굉장히 싫어하는데 제가 속 좁은 아베 정부가 또 한국에 뭐 G20 그 정상회담을 마치자마자 본인이 막 주장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거기에 위배되는 대한민국의 경제 보복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감정이 좀 굉장히 좀 안 좋고, 막 일본 불매 운동, 뭐 일본에 가지 말자, 뭐 이런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저도 되게 기분이 안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은근히 좀 이게 꼭 기분이 안 좋은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좀 국제화제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화가 나야 될 일인데 화도 나면서 어떤 다른 한편으로는 또 기분이 또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왜냐면 이제 일본이 좀 한국을 제대로 라이벌로 의식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라이벌 정도가 아니라 한국이 쫄았구나.
라는 생각, 한국의 위협감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60년대 뭐 50년대 대한민국 그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라이벌로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자신들의 2단계 3단계 아래 한국 떨거진 나라로 바뀌었죠.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해서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마 우리 한국을 아마 라이벌로 생각한 지는 좀 됐을 거요. 근데 이제는 라이벌 정도가 아니라 살짝 쫄았구나 이제 진짜.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을 겁내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이제 경제 정책을 보면서요.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마치 좀 축소된 미중 무역 전쟁을 보는 느낌? 사실 미중 무역 전쟁도 여러분들 이게 경제 전쟁이지만 물론 뭐 중국이라는 나라가 뭐 WTO에 가입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그 WTO의 룰도 어긴 것도 있고 또 국제 어떤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동도 많이 했고 무슨 기술 같은 경우도 도둑질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국가 보조금으로 인해서 어떤 가격 정책을 무너뜨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눈살 찌푸릴 만한 그런 또 어쨌든 간에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중국의 무역 적자가 많이 근데 사실 미국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적자가 나야 되는 나라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패권 전쟁이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는 제대로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위압감을 느끼고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이제 정말로 라이벌로 생각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국이 그만큼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여러 정책들을 보면요, 이 한국에 대한 정책을 보면 한국이 그만큼 커진 거라는 거죠. 이제 무시 못하고 이제는 사실 뭐 남자들끼리 알잖아요. 우리 이렇게 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치고받고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정말 어떤 상대는 쟤는 진짜 이거 한 주먹감도 안 된다 이런 애도 있지만 쟤랑은 좀 하면은 좀 만만치 않아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 쟤한테는 좀 안 될 것 같아 쪼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우리 한국이 중국과 일본과 참 그 한중일이라는 게 참 이 세 나라가 역사적으로 참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지정학적으로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정말 이렇게 실타래처럼 깊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나라가 또 미국까지 포함해서 잘 협조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공조해 가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참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말 작은 나라지 않습니까? 이 작은 나라가 정말 초강대국 틈에 낑겨서 진짜 참 어렵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로 대한민국이 우리의 말을 쓰고 있고 독립된 정부로서 점점 발전해 나간다라는 거, 뭐 G20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G20가 뭡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이제 전 세계에 지금 뭐 12위, 13위 이제 곧 10위권 안에도 들어갈 것 같은데 조만간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로 큰 자부심과 명예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해외에서 20년 이상 밥 먹고 살고 있지만 국위 선양하려고 애쓰고 있고 또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외국인들에게 좋게 하려고 제가 살고 있는 현지인들에게 좋게 하려고 전 무진짜 애를 쓰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프라이드가 있단 말이에요. 대단하다는 생각은 들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들과 잘 공조해 나가야 되는. 아무튼 아베 정부가 하는 짓거리 보면 짜증도 나고 화가 나지만 우리나라를 이제 제대로 좀 정말로 라이벌로 의식하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재밌는 게 이렇게 요 최근에 제가 일본으로 간다 그러니까 또 구독을 취소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일본 가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그래서 근데 물론 뭐 구독을 취소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자유시지만 저는 제가 예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무조건 우리가 국수주의에 쩔어서 무조건 반일 감정, 무조건 반중 감정, 그냥 무조건 욕만 해야 되는 감정적으로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반일 감정 있고요. 저도 중국 마음에 안 드는 영상 많이 올렸잖아요. 악플도 많이 달리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다고 중국을 무조건 싸잡아서 막 일본을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할 거 주장하고 또 그들과 맞설 건 맞서지만 또 중국이든 일본이든 잘하고 있는 것들은 배우고 우리가 품고 갈 수 있는 건 품고 가고 좀 더 성숙한 국민으로서 성숙한 나라로서 그렇게 가야지. 제가 일본 가면 참 배울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일본에 있을 때는 얘네들이 선진국이구나. 어떤 부분은 물론 일본 사람들 정말 쪼잔하고 뭐하고 뭐 단점도 많지만 사회적 시스템이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의식 수준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절, 매너, 에티켓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국이구나 배울 게 있다고. 또 제가 중국 사람들한테도 배우는 게 많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중국인들의 이런 어떤合作하고 서로 또 쿨하게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뭉치고 이런 것들에서 제가 또 배우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간에 이 참 복잡해요. 무슨 반도체 저 알지도 못하는 무슨 재료 뭐 이런 거 하나 수출을 일본에서 안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큰 타격을 입고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가서 일본에도 타격을 주고 또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도 타격을 준다고 하니 참 이 세계가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이 복잡하게 설키고 얽혀 있는 겁니까? 아무튼 저는 대한민국이 늘 제가 주장하지만 저희 나라가 강대국이 되기는 힘들잖아요. 사실 남북한이 통일이 돼도 강대국이 되기는 어떤 땅의 면적이나 인구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서 전 세계의 리더가 되거나 어떠한 그 결정권자가 되기는 어렵더라도 디시즌 메이커가 되기 어렵더라도 제가 늘 하는 얘기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에 힘을 실어주고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에 결정적인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정도의 나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이런 초강대국들 이 열강들이 우리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한국을 자기들 편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정도의 나라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충분히 보고요. 그렇게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저 일본으로 가서 생활하는 거 모르겠어요. 제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고 생각보다 만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럭비공 같아서 어디로 또 국제화제가 틀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뭐 돈도 주머니에 들어와야 내 돈인 것처럼 뭐 들어올 계획의 돈은 아직 내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오키나와에 가서 제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진짜 확실하게 판을 벌려야 하는 건데 물론 지금 이제 플랜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어디를 튀든 간에 국제화제 늘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요. 또 제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의 경험을 저의 그래도 21년 차예요. 해외 경험. 여러분들과 계속 나눌 거고요. 여러분들 또 일본 가서 이 고군분투하는 모습, 또 일본 생활 적응기, 도전기를 리얼하게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끙끙대는 모습도 제가 올릴 테니까 그럴 때는 힘 주시고 제가 잘하면 박수 쳐주시고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어떤 분이 댓글에 필리핀 얘기 재밌게 들었는데 좀 서운하네요. 필리핀 얘기 계속 할 거고요. 중국 얘기도 계속 할 거고 한국 얘기도 계속 할 거고요. 제가 여행 갔던 데들도 계속 얘기할 거예요. 국제화제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일본에 가면 아무래도 이제 일본 관련 얘기가 조금 더 많아지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계속 국제화제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들이 좀 일본과 중국을 바라볼 때 제대로 된 시각으로 무조건 반중 감정, 무조건 반일 감정, 무조건 반미 감정을 들이대지 말고 성숙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비판할 건 비판하고 배울 건 배우고 칭찬할 건 칭찬해 줄 줄 아는 그러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지금 한일 지금 이 분위기 이런 갈등도 좋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국제화제였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